수술하는 그 과정에서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.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데 배관이 지금 안 되는 거죠. 보이는 거예요. 보이니까 붓기가 부을 수밖에 없죠. 안녕하세요.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입니다. 오늘도 우리 같이 더 젊어질까요? 시청 전에 꼭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방 재배치 수술 후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을 하실 거예요. 이런 증상이 어떻게 편해질 수 있는지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눈 밑에 테이프가 돼 있거든요. 바깥쪽은 압박 테이프 있고 안쪽은 그냥 간단한 테이프 있는데 수술 후 치료를 안 하는 혈관들이 다시 재치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잔잔한 혈관들이. 압박 테이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. 이 압박 테이프 때문에 눈이 약간 누르는 그 느낌이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. 24시간 있다가 풀어드리면 살색 테이프는 놔두셔야 되고요. 약간 멍이나 붓기 같은 것을 좀 더 회복을 좀 많이 도와주거든요. 이거 압박거지가 24시간을 해야지 출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. 그러면 이거 떼는 방법은 이거 거지를 갖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떼시면 돼요. 이렇게. 이 붓기는 일단 수술 후에는 꼭 붓기가 일어날 수가 밖에 없습니다. 왜? 수술하는 그 과정에서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. 수도꼭지는 열려 있는데 배관이 지금 안 되는 거죠. 보이는 거예요. 보이니까 붓기가 부을 수밖에 없죠. 결막 부종도 같이 올 수 있고 수술 부위에 같이 부을 수 있어요. 이 붓기는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.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3, 4일 안에는 냉찜질 하라는 이유는 냉찜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고요. 그 다음에 3일 후에는 온찜질을 하라는 이유는 고랑을 뚫리라는 목적으로 온찜질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거, 그 머리를 높게 주무시라는 이유도 머리를 세우는 것이 수도꼭지를 좀 잠그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심장보다 높으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. 눈물, 눈곱, 눈시림. 왜 아까 붓기를 말씀드렸잖아요. 붓기 있으면 결막도 같이 부어요. 부종도 같이 올 수가 있어요. 결막 부종이 있으면 충혈도 될 수도 있고요. 배관이 잘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눈물샘이 눈 밑에 수술하다 보면 눈물샘이 근육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. 근육이 부어 있으면 어떻게 눈물샘에 압박 효과가 있잖아요. 그러면 고랑이 막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눈물이 고일 수가 있죠. 그리고 또 눈곱도 낄 수도 있고 눈곱도 솔직히 눈물고랑으로 빠져나가야 돼요. 그리고 또 부종 때문에 결막 부종이 있으니까 눈시림이 올 수밖에 없죠. 이것도 부종이 지나가면 이거는 좋아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점안액을 우리가 처방을 해드리잖아요. 저 안에도 부종을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물들이 들어있으니까 같이 해드리는 거고, 그리고 인공 눈물도 중간중간 해주는 것이 약간 결막 부종이나 아니면 약간 그 염증기 이런 것들 씻어주는 효과도 있고 건조증을 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예방 효과도 있어요. 흐린 시야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결막 부종이 있으면 필름 하나 더 덮여 있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부종이 있으니까 시야가 좀 약간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 부종만 빠지면 그 시야가 다시 원 상태로 들어와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다 들어옵니다. 이거는 100%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안구 건조증. 눈을 건조하지 않게 하는 그 기관이 두 개 있어요. 중요한 건 눈물샘이 있고요. 두 번째 기름샘이 있어요. 우리 눈의 윤활유 역할하는 기름샘이 있어요. 그 기름샘이 제한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부종 때문에 건조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네, 이거는 붓기가 다 빠지면 눈물샘이나 기름샘이 다 원 상태로 작동되면서 이 건조증이 없어질 거예요. 상처 치유하는 과정에 콜라겐 생성이 오면서 약간 딱딱해져요. 딱딱해지면서 약간 수축이 와요. 눈 아래쪽 조직들이 땡기는 느낌이 와요. 이 땡기는 느낌이 한 달까지는 땡기는 느낌이 좀 심해질 겁니다. 나중에 안에 조직들이 약간 풀리기 시작해요. 풀리기 시작하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. 부드러워지면 그 땡김 현상이 없어질 거고요. 절개를 하시는 분들은 눈 감김을 완벽하게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100%면 90%밖에 못한다고 10%는 남아있다 하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부종이나 안에 있는 근육들이 어느 정도 부어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있어요. 그 붓기가 빠지면 근육이 원 상태로 돌아올 거고요. 자기 눈 감기는 원 상태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.
그리고 감각 이상이라고 있습니다. 조직을 같이 수술하다 보면 잔잔한 신경들이 있거든요. 잔잔한 신경 가지들이 살짝 수술하면서 약간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. 잔잔한 그 가지들은 다시 다 자라 올라오거든요.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굵기에 그 신경이 다치면 감각이 자체가 안 돌아와요.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것은 그 잔잔한 신경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서 거의 다 돌아옵니다. 원장님이 겪었던 증상 중에 좀 제일 불편했던 제일 불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감각이 좀 늦게 들어오는 편이고요. 저는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눈이 90% 감김인데 10% 감김이 좀 오래 갔어요. 그래서 머리 감을 때 이러면 눈이 잘 들어가고요. 세수할 때도 약간 비누물이 잘 들어가고 그랬었어요.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좋게는 좋아지더라고요. 감각도 아래부터 위로 올라오더라고요. 거의 한 달까지는 거의 3분의 2까지 올라왔다가 애교살 부위에 절개에 있는 선 그쪽에는 마지막에는 한 달 넘게 걸렸더라고요. 다시 들어오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렸어요. 구독, 좋아요. 수술 후 주의사항들을 같이 드리거든요. 과격한 활동 하시면 안 돼요. 특히 남성분들을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수술 후 3일밖에 안 되는데 가서 뭐 과격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되니까 재출혈되고 안에 혈종 다시 생겨서 재수술하신 분들이 계셨어요. 약간 이렇게 산책 같은 건 괜찮은데 힘 들어가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. 두 번째, 흡연이나 음주는 솔직하게 최소 한 달까지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사우나는 상처가 일주일 지나서 씹었다 빼더라도 상처들은 약해져 있어요. 피부가 허물어지거든요. 그러면 그 상처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.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사우나는 최소 3주까지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모든 수술 후에는 불편한 과정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. 거의 대부분은 일시적인 증상들이고요. 눈 밑에 자리가 잡으면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지거든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회복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. 어렵다. 다음에 꼭 봬요. 다음에 또 봐요. 근데 같이 젊어지죠. 젊어지 보세요. 웃지 마세요.